이제는 세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시죠. 네, 세 번째는 LG그룹입니다. 오늘 LG와 엔비디아가 손을 잡았다란 키워드도 강했는데요. 어떤 이슈일지 열어주시죠. 엔비디아와 피지컬 AI 협력, LG그룹 지금이라도 매수해야 할까입니다. 만년 저평가란 꼬리표가 붙었던 LG전자였지만 로봇 모멘텀이 부각되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올해이기도 한데요. 오늘은 엔비디아의 로보틱스 스택을 LG전자가 활용하고 있다는 수익이 들려오면서 LG그룹주들은 나란히 급등을 보였습니다. 사실 로봇 하면은 대장주인 현대차보다는 아직 덜 오른 건 맞거든요. 근데 지금이라도 매수해볼 만한 매력이 있나요? 사실 아직까지는 기대감이 더해지고 있는 시점이고요. 일단은 좋은 뉴스가 나왔는데 차트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LG전자 차트를 보시면요. 지금 이제 굉장히 중요한 뉴스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앞전에 터졌던 대량 거래 반절도 안 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파급력은 제한적인 뉴스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왜 그러냐면은 일단은 좋아요. 좋은 뉴스인데 이게 본격적으로 실적으로 연결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필요하고 아직까지는 기대감이 더해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영향은 제한적이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아까 이제 곽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반도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반도체 중요하고 그 중심에 HBM이 가장 메인인데 아직까지 LG전자랑 엔비디아 협력 같은 경우는 기대감에 머물러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실체가 구체화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LG전자 정말 좋습니다. 좋은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오랜 기간 저평가 받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다시 한번 우상향하는 건 뭐냐면 OLED 기대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상대적으로 지금 엔비디아 좋은 내용이 나왔긴 하지만 저는 그렇게 크게 기대하기에는 어렵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차트에 다 나와 있다라고 제가 좀 말씀드렸는데 LG전자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은 전자 쪽 계속해서 실적 가이던스가 상향이 나와줘야 됩니다. 나와줘야 되고 업황이 개선이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뚜렷한 시그널이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약간 뭐냐면은 2년 전에 우리가 삼성전자 보면요. 계속해서 악성 반도체 재고 때문에 주가가 지지부진했습니다. 네. 그런 과정을 지금 겪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렇게 저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시점에서는 실체가 가장 중요합니다. 아까 오프닝 때 말씀드렸다시피 기관이나 외국인 같은 경우는 실체가 명확한 종목 중심으로 그러니까 모멘텀이 강한 종목들 중심으로 수급이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LG전자 만약에 기대하고 계신 분들은 저는 약간 조금 내려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직전 고점만큼 거래량이 덜 터졌다라고 좀 짚어주셨고 기대감을 좀 내려놔라라고 하셔서 제가 LG 이노텍을 또 찾아봤거든요. 근데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오늘 거래량이 그 전 직전 대비 가장 많이 크게 폭발을 했어요. 그러면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다르게 봐도 되나요? 예, LG 이노텍이랑 LG전자는 약간 다르죠. LG전자 같은 경우는 단일 사업부가 아닌데 LG 이노텍 같은 경우 거의 단일 사업부입니다. 단일 사업부고 가장 중요한 거는 아이폰 모멘텀이 더해지고 있고요.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수주가 계속해서 쌓이면서 지금 이제 실적도 개선되고 있는 구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대량 거래가 터졌는데 이 거래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아까 LG전자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 관련 내용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영향이 제한적인 반면에 LG 이노텍은 오늘 마감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좋아요. 왜 그러냐면은 업황 개선에 대한 지금 이제 기대감도 더해지고 있고 실적 수주까지 연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LG전자보다는 LG 이노텍이 조금 더 크게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전자보단 이노텍이다라고 좀 얘기해 주셨네요. 대표님은 LG전자 이 로봇 모멘텀 어느 정도 영향 준다고 보세요?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로봇 쪽도 물론 이제 성장 모멘텀을 써내려가는 이제 섹터이긴 하지만 저는 결국에는 미국이라는 거대 키워드가 붙어 있는 그런 이제 섹터군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 연초에 CES에서 이 아틀라스를 공개하기도 했었지만 그 아틀라스를 만드는 미국의 자회사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사실 부각이 된 부분이 사실 저는 더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LG전자가 로봇 기업들의 사실 전사적으로 이미 선제적으로 투자를 많이 단행해 왔었던 기업 중 한 곳이다라는 점에 있어서 지난해에는 LG전자 쪽에서 지분 투자했었던 로보스타나 로보티즈 이런 이제 기업들이 좀 부각이 됐다면 이제는 LG전자 쪽으로도 저는 계속 시선이 옮겨지고 있다라고서 보여지거든요. 특히 LG전자에도 그 미국의 로봇 그 회사 중에서 베어로보틱스에 투자를 단행하고 지분을 가지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도 계속해서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제조 시설을 미국으로 옮기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미국의 노동력 같은 경우에는 가장
인건비가 또 비싼 국가 중 한 곳이거든요. 네. 그러면 계속 물류 로봇이라든지 각종 로봇을 활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제 제조 시설에서 활용을 이제 한다라고 본다면은 미국 내에서 사실 생산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그런 또 시기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 미국 모멘텀 향까지 본다면은 저는 LG전자가 충분히 관련 이제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이제 기업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번에 좀 엔비디아 쪽에서 보스턴 다이내믹스 쪽에도 로보틱스 스택을 공급을 하고 있고 LG전자 쪽에도 공급하고 있다라는 이슈 자체가 그런 관점에서 좀 긍정적인 이슈였다라고 보여지고 지금 이제 LG전자 쪽으로 파생되고 있는 지금 계열사들이 시장에서 많이 부각을 받고 있는 네.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LG 이노텍만 보더라도 사실 이제 LG 이노텍을 봤을 때 카메라 모듈 만드는 기업이기 때문에 자율주행 쪽이랑 더 연관이 있을 것이다 이런 이제 생각을 가진 투자자분들이 과거에는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모멘텀이 나와줘야지만 주가가 부양이 될 수 있는데 LG이노텍에서 우리가 또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신사업에 대한 부분은 유리기판이거든요. 근데 이 유리기판 역시도 SKC의 자회사 앱솔릭스가 가장 먼저 상용화하고 그다음이 삼성전기, 그다음이 이노텍이기 때문에 순번 자체가 좀 뒤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카메라 모듈이라는 게 결국에는 그 로봇 쪽에도 카메라 모듈이 장착이 돼야 하기 때문에 네. 그런 로봇 모멘텀이 또 강하게 붙어주고 있는 거라고 보여지고요. 사실상 지금 LG전자가 올 이번 CES에서 그 액추에이터 엑시움도 공개를 하기도 했었고 가정용 홈로봇 클로이드도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지금 LG전자 쪽에서는 로봇이라는 아주 그 훌륭한 그런 사업군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사적으로 지금 계열사 간 시너지도 지금 기대가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지금 뭐 LG 디스플레이까지 휴머노이드 같은 경우에 로봇 보면은 그 얼굴 부문이 디스플레이로 되어 네. 있잖아요. 그래서 그 디스플레이, 그러니까 로봇 디스플레이에 대한 또 기대감도 같이 함께 지금 들어와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마치 올 연초에 현대차 그룹주들이 맞아요. 보여준 그런 퍼포먼스가 좀 투자자들로 하여금 기대 심리가 지금 LG전자 쪽으로도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확장성을 갖고서 흐름들을 본다면은 LG전자 계열사 종목들도 충분히 과거 이제 주가 흐름에서 키 맞추기 흐름으로 주가가 시세 탄력을 계속해서 단기적으로 만들어 나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지금 시점에서도 충분히 매력도 있게 투자해볼 만한 그런 관련 종목군들 그룹주라고 보고 있습니다. LG그룹 관련해선 두 분의 의견이 좀 나뉘었는데요. 근데 아까 디스플레이를 살짝 짚어주셔서 사실 LG 디스플레이도 이제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올해 들어 좀 고개를 들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디스플레이 업종 전반으로 좀 시선을 넓혀봐도 될까요, 대표님? 네, 일단은 뭐 디스플레이 쪽에 대한 이제 업황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LG 디스플레이가 이제 지금 이제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그 사업 부문이 중소형 OLED입니다. 그러니까 대형 OLED 같은 경우에는 TV 쪽에 많이 활용이 되는데 사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경기가 그렇게 지금 썩 좋은 편은 아니거든요. TV도 잘 안 사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모든 사실 투자 자금 다 AI 쪽으로 지금 엮여 있는 거지. 뭐 새롭게 뭔가 물건을 구매하는 그런 이제 실물 경기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TV 사업 부문이 지금 부진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LG 디스플레이 쪽에서도 그래서 이제 중소형 이제 OLED 패널 쪽으로 지금 계속해서 사업 비중을 좀 넓혀 나가고 있는 중이고, 그래서 이제 작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중소형 OLED 패널을 아이폰 쪽에 이제 납품을 하기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지금 납품하는 비중 자체가 매출에 이제 인식되는 게 기대감만큼은 못하다라는 그런 평가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LG 디스플레이가 주가상 조정이 거의 한 3개월 정도 이어진 거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올해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가장 좀 기대감이 큰 부분이 아이폰 쪽에서 이제 폴더블 폰을 또 출시를 할 예정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도 이런 아이폰 모멘텀 충분히 저는 계속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LG 디스플레이가 지금 최근에 그런 이제 관련 정고점 구간대까지 일단은 주가가 회복세가 나왔다라는 부분들도 저는 굉장히 좀 고무적인 부분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오히려 그런 폴더블 폰, 아이폰에 납품하는 그런 관련 이슈보다도 로봇 모멘텀으로 지금 시세 탄력
성이 가장 강하게 나타나주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구간에서 기존에 좀 매물대로 여겨졌었던 17,000원 구간대를 만약에 돌파해주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올해 안에도 충분히 코로나 과거 팬데믹 구간 2021년도 구간대까지도 회복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LG 디스플레이도 충분히 2만 원대 진입 가능성도 높아진 그런 시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이슈나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체크하실 필요가 있고 주가상의 움직임 역시도 계속 좀 팔로우를 하시면서 적어도 회복 구간까지 올라오는지 그런 부분을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코스피가 이제 만약 행보로 간다라고 했을 때 수급 빈집을 계속 찾게 될 네, 가능성이 맞아요. 높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코스피가 자체가 빠진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수급 빈집 쪽으로 향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서 단기적으로는 3월 달까지도 관련 시세 움직임 또 기대해 볼 수도 있는 데다가 LG가 또 중요한 게 LG 에너지 솔루션 배터리 회사를 또 가지고 있잖아요. 네. 계열사로. LG 에너지 솔루션도 로봇 배터리를 또 만들겠죠. 근데 이번에 3월 달에 이제 인터 배터리 쪽에서 다양한 폼팩터들을 이제 공개하게 되면은 역시나 이제 LG 쪽에서 이런 지금 계열사 간의 시너지가 더 커질 수 있구나라는 그런 모멘텀이 3월 달에 들어올 수가 있어서 지금 지난 1년간의 흐름들을 봤을 때 그런 뭐랄까요? 대기업들, 그러니까 삼성이라든지 한화 뭐 이런 기업들 보면은 다 지금 뭐 지주사 관련들도 많이 올라간 상황이잖아요. 근데 LG 쪽이 상대적으로 조금 억눌려졌어요. 그래서 이번에 LG 그룹주들이 시장에서 부각을 받는다 했을 때는 LG 지주사도 같이 수혜를 받게 될 가능성이 좀 높은 시점이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삼성전자, 삼성그룹주가 같고 현대차, 현대그룹주가 같고 이제 LG전자, LG그룹주가 가는 그런 시나리오도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류일 전문가님께도 짧게 좀 질문 드려볼게요. LG 디스플레이에 대해서는 예스세요, 노세요? 뭐 이거는 예스죠. 예, 근데 이제 시간이 좀 걸립니다,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곽 대표님께서 다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이제 애플 같은 경우도 OLED 탑재를 계속해서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AI 디바이스가 계속해서 수요가 증감에 따라서 중장기적 관점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중국이라는 거를 우리가 또 변수를 둘 수밖에 없어요. 중국산이 어쨌든 지금 계속해서 점유율 확대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기술 난이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고부와 같이 OLED는 우리가 선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의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